안녕하십니까. 신상열 수장입니다. 오늘은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차이를 좀 알아보고, 그러니까 뭐 차이보다도 왜 법인 사업자로 전환해야 되느냐, 요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제가 인천에 잠깐 나와 있는데, 오늘은 그 소상공인, 그러니까 제가 원래 그 소상공인들 분들하고는 이렇게 컨설팅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아요. 왜 많이 안 하냐면, 그러니까 어쨌든 저도 그 수입이 돼야 되는데,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 뭔가 이제 컨설팅 수수료를 주기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저 현실적으로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컨설팅을 해드리고 돈을 받거나 또 혹은 뭐 다른 분들처럼 보험으로 받거나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조금 그 어려운데, 그러니까 무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수수료를 반드시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고 차라리 무상으로 했으면 하지. 그걸 막 어려운데 막 자금 조달에 대해서 안내하고 또 안 나오는 자금을 또 어떻게 해서 또 소개를 해서 또 나오게 하고 한 다음에 일정 부분 또 수수료를 요구하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제 삶에서 죄송해서 그냥 아,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지만 제가 또 신용보증기금에 어쩌다 보니까 그 소상공인 컨설팅 또 등록이 돼가지고 한 지금 뭐 2년이 돼서 오늘은 소상공인 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분들은 대부분 개인 사업자잖아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차이를 좀 얘기하면서 법인 사업자의 전환 이유를 한번 우리가 그러니까 남들이 얘기하는 절세 이런 거 말고 한번 좀 몇 가지 안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고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 한번 또 최적의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립 자체는 개인 사업자가 간편하죠. 한번 요 화면 공유하시면서 개인 사업자는 그냥 내면 되죠. 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 어떤 그 뭐 허가증이라든지 뭐 하다못해 식당도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니면 뭐 그냥 홈택스에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설립할 수 있는 게 개인 사업자고 사실 법인 사업자도 오해를 하시는 게 있는데 되게 간단해요. 예, 그냥 뭐 자본금 얼마, 그 다음에 이제 뭐 발기인 누구, 뭐 몇 가지 법무사가 주는 서류만 딱 만들어 갖고 갖다 주면은 장고증명서랑 해가지고 그러면 그것도 그냥 법무사가 알아갖고 한 2, 3일이면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설립 자체는 둘 다 간편하다. 개인 사업자도 간편하지만 법인 설립자도 간편하다. 법인도 간편하다. 예.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이게 맞아요. 뭐가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잔고증빙이나 이런 건 그냥 하면 되고 이제 사업자 나오면은 등기부등본이 나오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와서 사업자를 법인 사업자는 내야 되죠. 그러니까 조금 더 불편하고 과정이 많기는 하고 이제 법무사한테 비용이 들어가기는 하나 법인 사업자로 해서 크게 뭐 어렵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일단 설립 면에서는 그렇고요. 이제 법인 전환을 하는 경우는 틀려요. 막 부동산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그건 제가 나중에 다음 강의에서 할게요. 자, 법인은 일단은 설립 면에서는 이제 법인은 등기부등본이 먼저 나와야 되죠. 예. 그래서 요거를 나오기 하기 위해서 이제 법무사, 엄밀히 말하면 법무사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법무사 사무장님이 필요하죠. 예. 뭐 이거는 이제 연결해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고, 그죠? 예. 그 다음에 법무사 사무장님이 뭐 준비해라, 뭐 준비해라 그러면 그냥 준비해갖고 갖다 주면은 다 이제 알아서 다 해주기 때문에 우편으로 보내든지 갖다가 뭐 인감도장이랑 해서 보내면은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뭐 이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유를 좀 살펴보면 세금이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개인 사업자는 이제 그러니까 소득세를 내는 게 열거주의로 내잖아요. 그러니까, 항목이 열거된 것들만 내요. 그러니까 열거가 안 된 것들은 우리의 소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환차익을 얻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친구한테 돈을 빌려줘서 그냥 친구가 갑자기, 이자를 줬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에, 사실은 그 세금을 매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 자산이 늘어나는 데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다 세금으로 잡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근데 법인은 달라요. 법인은 순자산이 늘어나면 증가하면 거기에 있어서 법인세가 무조건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
모든 자산이 늘어나는 거에 있어서 세금을 매기는 법인이 조금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세금을 더 낼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자, 반대로 돌아가면 세율 자체가 법인은 지금 1%또 낮아졌잖아요. 20%에서 1% 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은 세율 자체가 이제 20%에서 19%까지 낮아진 거고, 개인 사업자는 뭐 무조건 이제 거의 뭐 세금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뭐 50%, 적어도 뭐 35%뭐 이렇게 내기 때문에 세율 자체에 있어서는 법인이 유리하죠. 있어서는 법인이 유리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뭐 또 어떤 단점이 있냐면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경우에는 세율은 낮아졌지만 여러 가지로 세금이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배당도 있을 것이고, 그죠? 퇴직금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급여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상여도 있을 것이고, 세율은 낮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돈을 가져갈 때마다 걷어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법인은 순자산이 증가하면 무조건 법인세가 부과가 되는 거고, 개인이 법인의 자산을 가져갈 때도, 여러 가지로 분리가 돼 있지만, 이제, 가져가는 족족 다 세금이 매겨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단순히 세금이 법인이 낮다. 개인이 돈을 많이 가져가는 데 있어서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이고, 물론 이제 퇴직금이나 배당이나 이런 이제 그러니까, 이건 엄밀히 진짜 절세죠. 뭐 예를 들면은 배당소득세를 활용한다든지 15.4% 아니면 퇴직소득세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했을 때는 당연히 세금이 법인으로서 운영해서 개인이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뭐 이런 세금을 잘 활용을 못하고 법인을 운영하지 못한다라 그러면 사실 이제 우리 고리골적 시절에, 어, 개인 사업자 운영해서 나는 내 돈 내가 마음대로 쓸래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마음대로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금 많이 내시고, 그게 속편하지. 이런 부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대로 만약에 하지 못하시는 이제 나이가 좀 많으신, 그 옛날 대표님들, 그런 분들은 사실은 그냥, 개인 사업자가 훨씬 저는 낫다고 봐요. 특히나 또 자금 조달할 것도 아니고, 그죠? 대신 이건 있어요. 자, 승계를 하잖아요. 승계에 있어서 이제 법인 전환을 하면서 지분 구성을 할 거 아니에요. 지분 구성을 할 때 신설 법인을 설립을 하고, 지분 구성을 지금 있는 대표자,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우리 어르신분이 뭐 20% 가져가고, 그죠? 그 다음에 자녀가 뭐 40% 둘이라고 치고 40%씩 가져간다 그러면은 요 둘 다 자녀. 요렇게 했을 때 만약에 액면가를 어 아이고 노란색 말고 다른 색으로 해볼게요. 어, 네. 액면가를 5천 원으로 한다. 그죠? 5천 원으로 해다가 나중에 주식 가치가 뭐 5만 원으로 올라간다. 그죠? 5만 원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는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쪽으로 신설법인을 설립해서 매출을 빼고 그 다음에 이제 5천 원에서 5만 원으로 주식 가치가 상승했을 때 자녀의 지분율이 상승하는 건 아니지만 자녀의 몫이 상승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뭐 따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상속세가 발생하거나 이런 플랜을 가져갔을 때는 신설법인을 설립을 하거나 법인 전환을 해가지고 가업승계에서 있어서는 법인이 훨씬 더 유리하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대표다라고 해서 그 대표님한테 가가지고 대표님 세율이 낮습니다. 뭐 세금이 절약됩니다. 이런 얘기 해봤자 귀에 먹히지도 않아요.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 특히나 또 이 강의를 들으시는 어르신 분들, 그다음에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 비상장 주식 가치라는 것들이 조절이 되고 이 지분율이 조절이 되는 이 법인으로서의 어떤 운영이 가업 승계나 상속에서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에 있어서 법인 전환을 고려하셔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성실신고 확인제도라는 게 있어요. 성실신고 확인제도가 있는데 얘는 이제 뭐 업종마다 좀 다르지만은 지금 개인 사업자로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되면 법인으로 전환하고서도 3년 이상 이 성실신고 확인서를 내야 됩니다. 3년 동안 법인으로 전환해도 3년 동안 성실신고 확인서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실신고 확인서를 내는 게 뭐가 문제냐? 그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개인 사업자로서 이제 세금을 이제 부과를 하잖아요. 세금을 이제 납부를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2억을 번다라고 해도 우리가 신고를 할 때, 실소득은, 실소득 금액, 그러니까 매출이 아니라 보통 세무사가 알아서 조절을 해서 30%에서 40%로 맞춰줘요. 그러면 2억을 벌었다고 해도, 그죠? 예, 이 30에서 40%, 그러니까 2억에 40%면 얼마입니까? 428, 8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이 8천만 원으로 맞춘다고 예를 들면 실소득은 1억 2천은 이제 경비로 빼고, 그래서 이제 8천에 대한 이제 부담을 하는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죠? 예, 이렇게 하는데, 이걸 갖다가, 소득률을, 만약에 성실신고 확인자 대상이 되면, 이렇게까지 경비들을 막 빼서 할 수가 없어요. 30%에서 40%를 맞출 수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가공경비 처리를 안 해주는 거죠. 왜냐면 이 가공경비 처리를 했다가는 이 세무사 자격증이나 회계사 자격증이 날아가기 때문에 만약에 나중에 성실신고 확인돼서 도장 자기도장 찍혔을 때 뭔가 문제 생겼을 때 세무조사 들어왔을 땐 이제 자격증이 날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가공경비 처리를 해준다거나 소득률을 낮춰준다거나 이런 행위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할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하지 않죠. 그러면은 이 경비 처리되는 비용들이 적기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면서 소득률 자체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가라로 신고했던 약간의 이제 야매가 발생했던 이제 소득률을 떨어뜨렸던 부분들이 다 없어지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여기에서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대표님들이 이게 이제 세금이 줄어든다. 이런 면에서 접근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승계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성실신고 확인 제도 대상이 되었을 때 이런 소득률에 대한 부분, 요 부분, 그 다음에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이죠.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개인 사업자는 뭐든지 다 이제 본인이 조달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정부 자금을 조달한다. 근데 법인이다. 근데 자본금이 뭐 1억이다. 그러면 자금 조달이 훨씬 더 쉽죠. 왜냐하면 이 자본금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주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또 자금을 또 쉽게 조달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또 창업 지원 사업들을 한다. 창업 지원 사업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창업 지원 사업을 지원을 했는데, 실제 예입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를 대표님이 붙었어요. 한 30개 기업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전담 기관이라는 데 갔어요. 우리 실제 대표님이. 혼자만 개인 사업자예요. 29개 기업은 다 법인이에요. 그러면 알게 모르게 유야무야 법인은 조금 더 투명하고 안정되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 자금을 쓸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암묵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정확하게 뭐가 명시는 안 돼 있어도 우리 대표님 딱 한 분만 개인 사업자였어요. 그러니까 운이 좋았던 거죠. 나머지 29개 기업은 다 법인 사업자였고. 그러니까 뭔가 사실 사업을 하려 그러면 법인으로 하는 것이지 개인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개인은 사실 장사죠.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법인으로 전환하는 니즈가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있는 거고. 근데 뭐 이런 얘기를 또 할 수 있어요. 뭐 가점주주 이제 50% 이상이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다음에 이제 뭐 간주취득세 뭐 그다음에 2차 납세 의무 전환할 때 의무 간주취득세 이런 얘기 하는데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 하죠. 대표님, 법인이 되면, 지분율만큼만 책임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분율에 따른 유한 책임이죠. 근데 이게 볼게요. 어차피 2차 납세 의무나 간접취득세는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큰 기업이 아니면 다 가족 경영으로 가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이런 건 감수하고 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하나 신설법인에서 만들라 그래도 안 만들어줘요. 신설법인은 다 연대보증을 쓴다고요. 대표가. 대부분 은행 가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뭐 가점주주를 피한다거나 아니면 뭐
유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뭐 법인으로 가야 되고 개인 사업자는 이제 무한 책임이기 때문에 법인으로 가면 유한 책임이니까 대표님 법인이 낫습니다. 이렇게 말을 드리고 싶지 않아. 어차피 연대보증이고 법인이 망하면 대표도 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맞잖아요. 그렇다고 또 뭐 30% 40% 가지면서 이걸 피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은 그냥 뭐라 그럴까 행정적인 얘기들이고 실무적으로 가면 우리가 사업하면서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부수적인 것들이다. 그냥 법인으로 갔을 때 과점주주가 안 되면 50% 미만이면 이런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고 50% 이상이면 이런 것들에 2차 납세 의무나 간접소득세 의무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유한 책임이지만 사실은 연대보증을 다 쓰기 때문에 신용카드 하나 만들더라도 그리고 또 법인이 망하면 대표가 뭐 그 유한 책임만 지겠습니까? 다 가수금 넣어갖고 하는 게 사업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에 도움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표님이 법인의 돈을 가져올 때는 배당, 유상 감자, 그죠? 그 다음에 급여, 그 다음에 상여, 그 다음에 퇴직금, 그 다음에 자사주, 그 다음에 유족 보상금, 뭐 이런 형태로 다양하게 가져올 수 있죠. 예. 자사주는 말 그대로 이제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법인이 자기가 사들이면서 법인의 대표한테 돈을 주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가지금도 상계하고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감자는 자사주 취득이랑 똑같은데 이제 주식수를 줄이는 거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감자가 되는 거고, 배당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잉여금이 생기면 배당이 되는 거고, 배당도 뭐 중간 배당, 감액 배당 이런 것들이 정기 배당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요런 전략을 잘 활용하시면은 법인이 난 거죠. 또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 오케이? 음,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세금 줄인다라고 단순히 접근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설립은 별거 아니다. 정리하면 설립은 별거 아니다. 세금 면에서는 늘어나면 모든 걸 다 내야 되는 법인이 당연히 세금에 일단 모수는 많다. 하지만 세율 자체에서는 법인이 유리하고 이러한 절세 전략을 잘 활용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컨설팅을 잘 받으시면 당연히 법인이 유리하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아니면 그냥 속편하게 개인 사업자가 낫다. 가업 승계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법인이 유리하다. 예, 지분율 구성, 비상장 주식가치 조절, 그리고 부동산 매입에 있어서도 법인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하지만 성실신고 확인 제도가 됐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고려해서 소득률 자체가 높아진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당연히 세금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세무사 자체도 이 소득 신고를 정확하게 할 수밖에 없다. 음, 그리고 자금 조달 면에서는 법인이 더 유리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는 크게 우리가 법인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크게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 예,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사업을 한다라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고려해서 법인 사업자로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내가 뭐 속편하게 낼 세금 낸다라고 하시면 그냥 개인 사업자로 하시고요. 아니면 사업적으로 자금도 조달하고 가업도 승계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죽더라도 법인은 영속이 될 수 있잖아요. 대표는 바뀌더라도 법인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어쨌든 간에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꾸준하게 가족한테도 돈이 이제 자본을 환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형태로서의 자금도 조달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네, 법인 사업자로서 네, 조달을 하시는 것이 법인으로서 전환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강의하다가 전화가 왔고요. 자, 오늘은 짧게 왜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왜 법인 사업자로 전환을 해야 되느냐, 왜 개인 사업자를 유지해야 하느냐. 자, 이거보다 더 명쾌한 강의가 없죠. 그러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네, 또 그냥 듣고 어, 구독, 좋아요 눌러도 자기 이름 안 뜰걸요? 그러니까 누르시고 댓글에 응원도 좀 다시고 네, 그리고 또 우리 법인 전환을 고려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시다 그러면은 연락도 주시고 해서 이렇게 또 어, 좋은 강의를 하는 저에게 힘을 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